네. 녹화를 할게요,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그럼 채팅창에다 써주시면 되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수업.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렇게 RC 서킷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까요? 자, 저항계랑 축전기 한 개 연결된 상태예요. 이럴 때 과연 계속해서 이게 스위치 닫히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답은 흐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축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축전기는 말 그대로 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웬만한 일이 아니라면 전자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어느 이상 되면은 더 이상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스위치 닫으면 그러면 캐패시터에는 축전기 전화가 충전이 될까요? 네, 맞아요. 충전은 될 겁니다. 충전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위치 닫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죠? 제가 썼는데 맞아요. 그럼 전류가 바로 더 이상 흐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조금 전류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형태는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저항 한 개와 축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닫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전자들이 출발해서 가서 전자들이 쌓이게 될 거고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겠지만 여기 축전기에 점점 전하들이 충전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 사이로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더 흐르지 않고 충전이 완료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전이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게 되겠죠. 전하가 이동하게 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전하가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전류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충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럼 이렇게 충전된 상태에서 거꾸로 다시 방전이 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전원장치를 제거하고 방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되어 있던 전하들이 반대편으로 전자가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고 모든 전하가 다 이동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RC 서킷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답니다. 네, 사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중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딱 수업을 끝내면 이 정도까지만 딱 해야 돼요. 사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그렇죠. 민족사관고등학교 다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과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 현상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정량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스위치 닫았어요. 그러면 거의 즉시는 하지만 천천히 얘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전력 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slowly라는 거 제가 썼는데 slow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느린 게 아니고요. 정말 아주 일순간보다는 좀 느린 거.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시간을 가진 상태로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계산해 보겠지만 실제로 이 slowly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73 마이크로세컨드, 100분의 0.7초 정도. 이거 상당히 좀 느리긴 하네요. 0.7초니까 조금 느리긴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되게 빠르지만 아주 즉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이게 다예요. 네, 큰 흐름이 다인데 이제 이 쉬운 거를 이제 좀 어렵게 해보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때 이렇게 전류가 떨어지거나 이게 볼테이지가 올라가고 충전이 되는 이것들을 봤을 때 그럼 얼마나 빨리 얘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어떤 시간,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내가 미안해. 오늘 영상을 만든다고 질을 다 빼가지고 내가 중요한 걸 다 빼먹고 있었네요. 여러분에게. 그래요. 이 질문을 보니까 생각났다. 자, 열어봅시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그 커패시터가 있으면은 네. 전류가 안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흘러요. 근데 여기서 초반에는 어쨌든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프에 의하면. 그렇죠.
그럼 초반에는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초반에는 그래요. 제가 그 설명을 빠뜨린 것 같네요. 초반에는 이거를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 순간적으로 이쪽은 고전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저전위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전기적인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하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요. 물론 이 EMF 때문에 양쪽에 전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하들이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돼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엔 전자, 이쪽은 양성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음전화, 양전화가 되게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을 때까지 충전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사이에 이 전압차 다시 말하면 이 나머지 회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음이기 때문에 이쪽 EMF 그러니까 전지의 왼쪽 끝 아래쪽과 이쪽이 전압이 아, 같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캐파시터 사이로는 안 지나가는 거네요, 전화가. 네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안 지나간다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흐를 수도 있지만 거의 잘 안 흐릅니다. 네. 아주 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그냥 네, 일반적인 도선에다가 네, 전지를 끼워 넣으면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전자가 움직이나요? 일반적인 회로에서 그러니까 저항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음, 그냥 도선에다가 놔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번 혹시 그려볼래요? 잠깐 내가 어떤 도선을 생각하는 거 있는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 정웅 쌤? 여기다가 잠시만요. 네, 주석으로 할까요? 네 주석으로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냥 이런 도선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축전기가 없는 상태면 아,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요렇게요, 전자가.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냥 여기 네. 이렇게 통과했어. 아, 갈 수도 있지만 네, 힘들겠죠. 네, 일단 축전기가 있어야지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 네,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충전기라고는 한건 아, 사실은 되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 사이가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판이에요, 얇은 판. 그래서 얇은 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네. 자, 쌤, 저도 네네,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하세요. 네, 그 전류가 통하는 시간이 엄청 적은 75 마이크로세컨인가? 네, 그렇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물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 네, 달라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 네, 잘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게 감소할 거예요.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건데,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감소하는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사실 조금 뭔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의 뭐 변화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학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걸 뭐 기울기 같은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곡선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 질문의 답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전공을 넣습니다, 일단은. 이적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날 욕하지 말고. 네.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2, 3주에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봅시다. 자,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어떤 식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닫을 거예요. 닫는 순간 우리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키르호프 법칙. 키르호프 법칙은 키르호프 법칙에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정션이 없기 때문에 정션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루프룰만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 점을 기점으로 P점부터 한번 카운트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연결되면 아마 이쪽 커피시탑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고준이고 저준이가 되겠죠. 전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V가 드랍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선생님이 카운트 클락와이즈고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고 지금 가정했을 때 역시도 이쪽으로도 V가 또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voltage drop on resistor,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감소하는 voltage drop은 마이너스 IR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이거를 미분 형태로 표현해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R에 D, 아이고 너무 조그마다 글씨가. 그쵸? 잠깐만요. 이쁘게 다시 써볼게요. 다시 얇은 글씨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IR이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R에 DQ, 기분이 DQ.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분 형태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실 되게 물리적에서 많이 쓴 표현인데 실제로는
유한한 시간분의 유한한 이렇게 전하의 변화량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델타 t가 매우 작아질 때 좀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씁니다. 이렇게 미분 형태로 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요. 캐패시터에서는 아까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기는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C분의 Q만큼 여기에 실시간으로 충전되어 있는 어떤 전하량의 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입실론, 아니 2로 쓸게요. 그래서 이대로 히르히오프 법칙을 써보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R dt dq 마이너스 C분의 Q 플러스 입실론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t가 0일 때 전하량 Q라는 것은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고요. 0과 0이 0이다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몇 쪽인지 아시나요? 책이요? 네. 우리 책은 540페이지인데요. 네. 540페이지 보면은 친절하게 540페이지 한 위쪽 패러그램에 19-7A씩 바로 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는 뭐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밑에 Derivation Use Calculus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도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됐나요? 됐습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단순히 미적분도 아니고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생전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물론 미리 말씀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내거나 하는 선생님은 아니다. 왜냐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오늘 보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트보드로 넘어가 볼게요. 화이트보드 넘어갔죠?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그리고 식을 써보면 Q 마이너스 R dt dq 0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부분을 원래 dt, 델타 t, 델타 q 이렇게 약간 유한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유한한 값인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유한한 값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식을 쓰면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델타 t, 델타 q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원래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식을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어떤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식을 그냥 r분의 1 dt는 입실론 마이너스 c분의 q분의 1 dq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마 여러분이 진로를 이공계 쪽으로 가신다면 대학교 1학년 때는 아마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될 거고요.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미분 방정식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다음에 그래서 방금 그 식에서 양변을 적분시킬 거예요. 시간은 0부터 t까지 r분의 1 dt를 적분할 거고요. 오른쪽은 시간 0일 때 q 값은 그러니까 전하량에 대한 함수는 처음에는 0이었죠. 그리고 어떤 시간 t일 때는 라지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3분 여러분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제가 약간 감동받았는데 네. 그래요.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원래는 좀 여러 단계가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입실론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값을 뭐 예를 들어서 k로 치환하게 되면은 뭐 dk가 뭐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c분의 1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의 단계를 넣어가지고 치환 적분을 오른쪽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빨리 해보면 단계를 좀 무시하고 하면요. 아니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좀 해보면 빨리 해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뿅.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다시 써보면 결과라는 게 이거를 써보면 결과는 마이너스 C의 ln 입실론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C분의 Q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결과가 얻을 수 있어요. 이 결과가 R분의 T다라고 이렇게 R분의 T는 0부터 T까지 R분의 1의 DT를 적분하면 나온 결과입니다. 네. 쌤, R분의 1 DT를 적분을 어떻게? 그렇죠. 그 R은 저항은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시간이 변화해서 R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R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적을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잠깐만 이것만 하고 잠깐만요.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는 적분할 때 바깥으로 뺄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R분의 1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누구 질문 있었죠? 지금 아까 네. 아까 그 식에서 그 ln 나오는 그 식에서요. 네. 그 왼쪽이 정적분이었잖아요. 둘 다 부정적분이요. 네. 이게 왼쪽이 0부터 q까지 적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이죠. 미안, 부정적분이죠, 맞다. 네, 부정적분이죠. 네. 근데 오른쪽은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q가 아니라 라지 q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Q가 대입을 해서 미안해요. 예, 맞아요. 라지 q를 맞아요.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네. 잠깐 왜 이렇게 네, 보고도 내가 틀렸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돼야 됩니다. 라지 Q가 돼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친절하게 좀만 더 갈게요. 여기 이 단계, 이거 단계를 이 단계 좀만 더 써보면 이게 뭐 0부터 Q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위 결과를 얻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Q를 넣은 거랑 라지 Q를 넣은 거랑 0을 넣은 거랑 해서 뺀 것이 뺀 거고요. ln A 빼기 ln D는 ln D분의 A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입실론 그 ln A는 이거를 exponential x b다라는 거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깨끗하게 다시 써줄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쵸? 첫 낯선데 ln A는 B라는 것은 A는 exponential B라는 거를 이용해서요.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C분의 Q는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얻었던 적분식에서부터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이쁘게 좀 보기 좋게 Q로 정리를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Q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아니다. 글씨를 좀 보셔야겠다.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Q0라고 이렇게 보통 표시하고요. 표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Q는 CV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을 또 이용해서 이 캐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 VC라고 해볼 때 VC는 C분의 Q가 되겠죠? 따라서 C분의 EC P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좁다 그쵸? 넘어갈게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VR은 뭐냐면 저항에 걸린 전압인데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VR 더하기 VC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 이게 뭐 아까 했던 키르프 법칙 그 이야기니까 그걸 통해서 써보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뿅. 네. 마지막. 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R분의 V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어우, 멋지죠? 이런 거 보고 막 어우, 짜릿해. 막 멋지다, 환상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리학과로 오는 사람들이고요. 네, 저는 되게 소수들이 좋아하는 어떤 마이너한 좀 이렇게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네, 사실 이 지금 제가 열심히 했던 이 증명이 제가 그 그룹에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던 거에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을 사실 뭐 이해 못해서 나는 더 이상 물리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약간 그 특별한 뭐 약간 짠맛을 좀 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뭐 그래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적절한 비유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가끔씩 그래요. 물리를 꼭 수학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알면 뭐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유도 과정은 사실 여러분이 굳이 지금 수준에서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유도된 결과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네,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 몇 개? 별표 한 500개 정도 쳐줄게요. 별표 500개. 이건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요.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의 이 식에 대한 어떤 그래프 모양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왼쪽에는 지금 제가 VC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놨어요. 자, 이거를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데 그 최고치 맥시멈 값은 이 값, 2라고 그러나? 입실론? 네, 입실론에 가까워지게 커지게 되고 있는 상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여기 Q0라는 값과 입실론은 각각 캐패시터에 충전될 수 있는 최대의 전하량과 걸릴 수 있는 최대의 전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 페이지 앞에 유도는 사실 지금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페이지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식은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네.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뿅. 네.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이렇게 여기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는 값, 얼마큼 빠르게 증가하는가, 얼마큼 느리게 증가하는가를 우리가 표시하고 싶을 거예요.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입한 단위가 바로 타우라는 단위, 타우인데 영어로 타우 이렇게 읽으면 돼요. 타우, 이렇게 그리스 글자 타우인데 타우라는 시간, 얘 이름이 타임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곡선이 빨리 증가하느냐, 이렇게 증가하느냐를 판단합니다. 타우인데요. 그 타우 값은 뭘로 결정하냐면 바로 회로의 저항값과 캐패시터의 크기, 축적량,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곱하기 캐패시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그 의미가 이게 뭐냐, 이 타우의 의미가 뭐냐? 잠시만요. 타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 처음이라는 게 시간이 타우가 됐을 때, 잠시만요. 시간이 타우가 됐을 때 얼마큼의 충전이 이루어지냐면 타우가 됐을 때 얼마큼이 되면 실제로 63% 정도가 충전이 됩니다. 네. 63% 충전이 됩니다. 사실 이때 사실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말고 혹시 반감기라고 들어봤어요? 반감기? 네. 반감기가 들어왔어요. 네. 반감기의 경우는 실제로 이게 절반이 감소했을 때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이게 감소하는 거를 잡거든요. 이렇게. 네. 반 이렇게 해서 잡아요. 네.
근데 물론 여기도 그렇게 잡아야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었었는데 여기는 좀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물리량으로 타임 컨스탄트라는 값을 정의했고요. 그 값의 크기가 회로의 저항값과 캐패시턴스를 곱한 값이라고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이 R과 C 값이라는 게 사실 이 회로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대표할 수 있는 값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63%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R과 C를 바탕으로 뭔가 만들어낸 값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보고요. 실제로 아까 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그러니까 T가 RC 미안해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나 영어가 너무 막 헷갈려가지고 지금.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럴 때 만약에 t가 RC일 때 이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R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간단한 숫자 나오죠. 막 이런 유용성, 이런 편리성 때문에 아마 이 타우라는 값을 RC로 이렇게 R과 C 곱한 값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RC일 때 실제로 63%의 진행이 보입니다. 진행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63% 정도 회로가 충전이 되는 거죠. 네, 뒤에 나오겠지만 방전 회로에서는 타워가 됐을 때 시간이 타워가 됐을 때는 63%가 방전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식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들. 그래서 그 VR과 실제 흐르는 전류. 아까 전류가 순간 처음에는 흐르지만 나중에 전부 감소한다 했잖아요. 감소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T가 RC가 됐을 때는 63% 정도가 이제 이번에는 감소하게 되죠. 63% 진행돼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값과 맥시멈 커런트 값과 맥시멈 볼티지 값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나중에 계산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시멈 값들은 언제 시간 0일 때 스위치를 닫자마자 즉시는 최고치고 고로는 쭉 떨어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타우일 때 RC일 때는 63%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T가 그러면은 2타우일 때 3타우일 때는 너무 글씨가 네, 그럼 얼마큼 되나요? 궁금하죠, 그렇죠? 네,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할 것 같았어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서 막 이거 이야기 안 해주면 잠 안 올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네. 네, 표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네, 표로 찾아봤는데 오. 대충 보니까 네, 1타우일 때는 63.2% 정도가 그러니까 충전의 경우는 뭐 충전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타우 때는 86.5, 3타우 때는 95%, 그래서 5타우가 되면 99.3% 정도까지 충전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수학적으로 말하면 100%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무한대. 뭐한데? 맞아요. 무한대에서 100%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네. 실제로 그쵸, 수학적으로는 100% 되는 건 무한대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 99.999까지 가면 뭐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물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도 이런 건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RC 그 회로의 네. 그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모양이라는 게 병렬이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래, 병렬은 왜 안 될까요? 병렬은 왜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이거는 지금 준호 학생이 질문한 대로 매우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진짜. 직렬일 때만 사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직렬일 때만 잠깐만. 직렬일 때만 의미 있겠죠. 왜 직렬일 때만 의미 있을까요? 직렬일 때만 건이가 튕겼다가 지금 접속이 안 된대요. 진짜요? 네, 네, 다들 좀 힘든 일이 많네 지금. 건이 김건 학생. 그쵸. 튕겨가지고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안할게요. 네. 네. 자, 직렬의 경우는 지금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맨 처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직렬의 경우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회로가 전류가 가다가 떨어져서 전류가 0이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준호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회로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전류가 계속 흐를까요? 네, 계속 흘러요. 네, 계속 흘러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물론 선생님. 이 경우에도 물론 처음에 잠시 잠깐 이쪽 충전이 좀 될 거예요. 충전이 되다가 아마 방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경우는
이쪽으로 전류가 전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열심히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같은 우리 그런 타우 같은 값을 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서는 저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압은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도 충전돼요. 자, 내가 그거 내 이야기 안 해주려고 내가 했는데 물어보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자 실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5V를 해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0V가 되겠죠? 여기가 5V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 이쪽도 5V예요. 여기 0V 되겠죠?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는 얼마일까요? 두 군데는 얼마일까요? 여기도 5V, 0V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사이로 Q는 CV라는 식을 바탕으로 이만큼의 그러니까 Q는 C 곱하기 5V 정도 되는 해당하는 이게 충전이 되겠죠. 충전. 네. 충전되겠고요. 물론 이 충전도 사실은 즉시는 아마 아니겠죠. 근데 아니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방금처럼 식을 구하면 되겠는데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RC 서킷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는 좀 달라요. 바로 그냥 충전만 되는 회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굳이 저기서 그 네. 전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려가지 않나? 아니죠. 여기는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이 형태는 계속 흐르니까 물론 이거를 만약에 뭐 쌤 전체 전류 말하는 네. 건데. 네 전체 전류가 그렇죠. 계속 여기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에 사실 이 회로는 끊긴 회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볼게요. 이 파란 걸 기점으로는 잘 닫혀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계속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전류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네 아니죠. 네 이게 그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원래 병렬 연결하면은 I가 나눠서 되잖아요. 그 I1 더하기 I2가 전체 I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서는 그럼 측정기에 결국에 I가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 자, 저 처음으로 미치잖아요. 네, 미치겠죠. 네, 미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걸 그려보면 다시 새롭게 그릴게요. 전류계라고 합시다. 전류계라고 할게요. 전류계라고 할게요. I1은 지금 뭐 측정기 위에 흐르는 거로 해보고 I2를 통해서 저항 위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은 IR은 방금 쌤이 그린 대로 점점점점점점점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게 아마 IC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아마 충전된다고 전하도 이동할 거니까 아마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아마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아래를. 그래서 두 개 합한 그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 이 회로 역시 뭐 이렇게 뭐 타워 같은 걸 쓰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근데 저항에서 전류가 왜 저렇게 돼요? 초반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초반에 아마 초발 전류가 나가면 뭐 전자도 이동하면 초반에 이쪽으로 일부 갈 것이고 충전이 끝나면 계속 이쪽으로만 이동하게 되겠죠. 이쪽으로만 더 이상 위로는 이동하지 않고 충전이 완료되면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근데 왜 0에서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전류가요? 여기서 시작하잖아. 네, 왜냐면 그렇죠.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스위치 닫는 순간부터 전류가 커지겠죠. 그럼 저 둘을 더하면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네, 저 둘 더하면 아마 상수 되겠죠. 네, 일정하겠죠. 아.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종 쳤는데? 네. 네, 쉬었다가 그러면 10분 후에 볼게요. 네. 네. 네.